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대큐 튜브리브 루비레이터 성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8월달에 여러 리더님들과 함께 미국 컨벤션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컨벤션에서 마이런 렌치 박사님도 뵙고 데니스 웰리트도 만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컨벤션장에 가서 많은 것들의 동기부여를 받고 비전을 받고 올 것입니다. 근데 저는 컨벤션을 간다고 생각할 때부터 가슴이 설레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데니스 웰리트의 그 주옥 같은 강의가 항상 동기부여가 됐고 열정을 담아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4월에 AP 컨벤션에서 이분을 뵐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미국 컨벤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데니스 웰리트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사실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그분 연세가요 33년생이었어요. 88세였어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더 많은 비전을 주셔서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는 컨벤션을 가기 이전에 또 다른 한 분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얘기만 듣고 이분을 만나야 됐다는 욕심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그리움이 다시 만날 것처럼 많이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컨벤션을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7월 1박 2일 캠프에서 고영아 리더님께서 2019년 미국 컨벤션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컨벤션 스피커 중에 소셜미디어의 선구자 게리 베이너척이 스피커로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분의 특별 세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세션에 초대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 조건인즉 6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0점 이상 후원한 분의 신규 사업자나 소비자들 4명 이상 후원한 분들의 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탑 디스트리뷰터에게는 특별한 상품과 VIP 지정석을 지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이미 미국에 가 있는 비행기표를 구매해놓은 터였고 그리고 저희 파트너 김병화 리더님은 골드를 막 마감하고 리더십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또 3적 프로모션을 도전한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훨씬 더 수월한 일이 아닌가라는 욕심이 생겼고 제가 사실은 보기보다는 좀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자 진행을 하기로 욕심을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미국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에 이러한 한 장의 메시지를 변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게리 베이너척이 제공하는 특별 세션에 초청한다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또 탑10, 탑5 안에 선정이 돼서 VIP 지정석에 앉게 됐죠. 그런데 제가 게리 베이너척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이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도대체 게리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특별 세션을 욕심을 냈던 거는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SNS예요. 그래서 저는 SNS를 잘 하지도 못하고 하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그거를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강의를 듣고 또 이분의 특별 세션을 듣는다면은 정말 SNS를 너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워서 발가락으로 써도 팔로워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공유를 많이 눌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많이 하시는 거 있죠. 네이버 검색을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해봤습니다. 게리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이분은요 러시아 이민자였습니다. 6살 때부터 뉴욕의 뒷골목에서 레모네이드를 갈아서 판매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눈을 치우면서 $3씩 벌기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가이기도 하고 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한 유튜버였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분을 찾다 보니까 더 많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번에 걸쳐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예요.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와인 비즈니스를 400만 달러의 매출을 SNS를 통해서 6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시킨 장본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SNS에서 본인 가게에서 팔고 있는 와인을 맛없는 와인을 정말 맛이 없다고 비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평한 거를 인스타에서 보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진솔한 그 와인 비평을 인정을 했고 이미 와인 비평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이너 미디어와 베이너 X를 이끌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뛰어든 사업마다 성공을 이룬 인플루언서, CEO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분이었던 거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분을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뛰었죠. 전혀 모를 때는 그냥 내가 SNS를 배워서 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욕심이었는데 이분을 알고 보니까 알아보고 나니까 저보다 더 필요한 분들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만나러 저희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컨벤션을 좀 일찍 가서 본사를 투어하고 그리고 소소한 재미거리들을 많이 즐기고 재미있게 정말 행복한 시간을 파트너님들과 행기라인 사장님들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세스장을 다니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설레임. 그 게리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설레임이 항상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시간이 오고 금요일 날이 오고 드디어 게리를 만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션장에 들어오는 게리는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오면서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그만의 경험들을 정말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빠른지 사실 천천히 써도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말이 너무 빠른데 이 통역하시는 분이 가지 따라서 빨리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깊게 꽂고 열심히 받아 적느라고 그분의 어떤 액션이나 리액션 같은 거를 눈에 담지를 못했어요. 귀로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나 SNS를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내가 되고 싶은, 내가 꿈꾸는 누군가의 모습을 콘텐츠를 만든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의 입장이나 역할이나 직업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나 하나니까 진정한 관점을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어떠한 흥미 위주고 재미 위주로 만들어야지 내가 전하고 싶은 정보를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를 자주 하려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고 그리고 흥미 위주로 올리다가 내가 공유하고자 있는 핵심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넣어줘야만이 그 관심성에 지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분은 계속 해라 무엇을 올릴 것인지 무엇을 포스팅할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 관심 있는
있는 거, 재미있는 것들을 올려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묵묵히 통역만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깁니다. 자기가 올렸던 것들을 보여주고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들어올 때처럼 묵묵히 그냥 사라지고 갑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정말 발빠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거리가 가네요. 발빠른 분 아니 손빠른 분들의 인스타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올라오는 인스타를 보면서 정작 제가 뭔가 전해야 되는데 저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리더님들이 벌써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대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겠고 그분의 강의를 듣는다는 그 정보들을 세계에 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나한테는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후에 특별 세션장이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또 특별한 기회가 돼서 제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특별 세션장을 가기 위해서 조금 이게 전략을 짰었거든요. 저희한테는 많은 것들을 도전하는 거였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뭐 어차피 하는 거라면은 두 마리 토끼도 아니고 더 신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별 세션장을 많이 기다리게 됐어요. 그리고 특별 세션장에서 저는 탑5 안에 들어서 VIP 지정석을 지정받는 호사를 누리게 됐죠. 근데 VIP 지정석은 들어가 보니 여기 앞에 있는 맨 앞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하고 놀랐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내가 더 가까이서 걔를 볼 수 있다는데 이런 생각으로 테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 세션장에서는 SNS에 관한 Q&A도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하루에 한 개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정리하라고 마구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분은 한마디 질문하면 이분은 20마디, 30마디를 마구 쏘아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말을 잘하지 글을 잘 쓰지 못한대요. 그래서 말하는 내용들을 계속 SNS에 올린대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아니면 트위터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다 공유해서 더 많이 올린다. 본인은 하루에 100개 이상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분들은 한 개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하겠다는 거가 있지만 실제 시작은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력한 정신력을 원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놀랄 만큼 성공을 이뤄내고 싶다면은 당장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8년보다 코앞에 8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8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꾸려면은 오늘부터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SNS나 인스타에서나 다른 분들에게 내가 먼저 뭔가를 나눠줄 수 있을 때, 뭔가 하나 더 줄 수 있을 때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그 시간이 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사진을 찍으려는데 이분 너무 냉정해요. 사진도 안 찍어주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넘버 5로 선정이 돼서 제가 받은 책이 이 책이에요. 예, 클래식 이 책이죠. 아시죠? 저 이거 못 읽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제가 봤을 때 네, 이 책 안에 봤을 때 이분의 사인이
멋있죠? 이분의 사인이에요. 저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유명한 분의 사인은 간단하다. 네, 왜냐면 오주 박사님의 사인은 참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사인을 바꾸기로 했어요. 유명해지기 전에 미리 사인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받고 열어봤지만 제가 굳이 왜 안 읽었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읽을 수가 없고, 근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미국 컨벤션에 가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여행을 못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19일날 9시쯤에 집에 도착하고 그 이튿날 화요일날 아침 9시부터 미팅을 시작을 했어요. 시차 적응 없이.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SNS를 찾아보고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너무 친절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 에릭남이 편찬한 거죠. 그러니까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 돌아왔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책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열정을 불태우신가예요. 그리고 이 책은 플래싱 이시라는 책은 10년 전에 첫 번째 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컨벤션 20주년에 갔을 때에 본사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분들한테 아이패드를 선물로 다 주었었어요. 그때 너무 열광적인 날이었죠, 그날. 근데 그 아이패드를 주면서 앞으로는 SNS 시대가 도래된다, Y세대를 겨냥을 해라라면서 그 아이패드를 주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컨벤션에 갈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짧게 즐기면서 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SNS에 익숙해지게 하는 바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은 두 번째 책인데 SNS에 할 때 절대적인 법칙과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열심히 SNS를 올려서 성공한 분들의 사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는 퍼스널 브랜드 시대다. 꼭 SNS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7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닿는 건 이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는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못하는 이유들이,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실패할까봐,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올린 것들이 누가 보고 비판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당신의 직관을 믿으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트 2장에서는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찾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8개를 공유를 해줍니다. 이렇게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팟캐스트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내가 맞는 플랫폼을 찾아서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해서 올리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신규 파트너들거나 아니면은 신규들과 고객들과 미팅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라도, 맛있는 걸 먹을 때 인스타를 올리는 연습을 해봅니다. 즐거웠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들을 조금씩 올려보면서 용기를 내봅니다. 인스타를 한 걸음씩 다가가려고요. 게리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일로 돈을 버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유산하에서 더 많이 건강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가치에 집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을 전하고 재정적 기회를 나누는 유산화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세요.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부를 나눔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